한국 교육은 창의성 없는 단순 암기일 뿐이야 라고 런던의 회색 하늘 아래 자신만만하게 단언했던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교육학 교수로서 수년간 연구해온 제 이론은 확고했고 한국 교육에 대한 선입견은 더욱 굳건했죠. 하지만 서울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그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런던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베이커, 런던의 명문대학에서 교육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죠.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채점할 과제물들, 준비할 강의, 그리고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 관한 제 연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책상 위 서류 더미로 향했어요. 맨 위에는 한국 교육에 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여러 나라의 교육 방법을 연구해왔고 꽤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 교육은 창의성 없는 단순 암기일 뿐이야 라고 사무실에 들른 동료에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고 어쩌면 너무 자신만만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마음을 정하면 좀처럼 바꾸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창문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는 동안 저는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벽시계를 보니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분으로 돌아올지 궁금했어요. 마침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16살 딸 에밀리가 금발이 헝클어진 채로 파란 눈에 짜증을 가득 담고 제 사무실로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K-팝 콘서트 가도 돼? 인사도 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에밀리, 곧 시험이 있잖아. 그런 방해 요소에 시간 쓸 여유가 없어. 항상 공부뿐이야. 숨도 못 쉬겠어. 에밀리가 소리치며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있었어요. 막 대답하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에밀리에게 손가락 하나를 들어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전화를 받았어요. 베이커 교수입니다.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전통적인 교육 방법과 학생 성취도 간의 관계에 대한 1년짜리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정확히 제 전문 분야였죠. 한국 교육을 가까이서 연구하고 그 결함에 대한 제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전화를 끊고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아마도 좋아하는 K-팝 그룹에 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방금 중요한 연구직 제안을 받았어. 한국에서. 에밀리가 고개를 획 들었고 얼굴에는 호기심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경력에 있어 명망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교육의 장단점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할 수 있게 해줄 거였어요. 1년 동안이야 설명했어요. 너는 거기서 국제학교에 다니게 될 거고. 한국에서 1년이라고? 에밀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 미친 공부 시간과 압박이 있는 곳에서? 절대 안 돼. 이건 내 연구에 중요한 일이야, 에밀리. 더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에게도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거야. 에밀리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내 인생 전부가 여기 있어. 친구들, 활동들, 모든 것이. 그 아이의 두려움이 이해됐어요. 16살에는 친구와 사회생활이 전부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에밀리가 아직 보지 못하더라도 이 기회가 우리 둘 다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고 에밀리와 저는 침묵 속에 앉아 우리의 평범한 런던 생활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커다란 변화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결정이 교육과 양육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밑에서 윙윙거리고 있는 동안 저는 작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솜사탕 같은 하얀 구름이 거대한 목화 이불처럼 펼쳐져 있었죠. 옆자리에 앉아있는 에밀리를 힐끔 쳐다봤어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금발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저를 일부러 무시하고 있었죠. 런던에서 비행기에 탄 이후로 10마디도 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1년일 뿐이야. 혼잣말을 속삭이고 있었는데 에밀리를 설득하려는 건지 저 자신을 설득하려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이 연구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 중요했지만 에밀리를 데려오는 게 옳은 결정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죠.
런던에서는 동료들이 제가 한국 교육을 직접 연구할 기회를 얻은 것에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그들의 경직된 시스템에 대한 당신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학과장이 말했었죠. 하지만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들 위로 날아가면서 의심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이 틀리면 어쩌지? 이 일련이 에밀리에게 재앙이 되면 어쩌지?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쩌지? 기장이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을 시작한다고 안내하고 있었어요. 서울은 불과 30분 거리였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연구 노트를 꺼내 한국의 시험 점수와 공부 시간에 관한 통계 페이지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숫자는 한 가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실제 교실은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비행기가 아래로 기울어지자 에밀리가 마침내 이어폰을 뺐어요. 아직도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녀가 파란 눈에 짜증을 담아 중얼거렸어요. 공부 과목에서 1년이라니. 반박하고 싶었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 다시 설명하고 싶었지만 대신 그냥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녀도 긴장하고 있었나 봐요. 착륙이 가까워지면서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자동차들, 줄지어 서 있는 높은 아파트 건물들,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녹색 공원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런던과는 전혀 달랐고 제가 마음속에 상상했던 엄격하고 색이 없는 곳과도 달랐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쿵하고 내려앉으며 끼익 소리를 냈어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우리가 준비됐든 아니든 우리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에서는 제 한국인 연구 파트너인 김현수 교수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죠. 그는 우리를 맞이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베이커 교수님. 그리고 에밀리 양이 틀림없군요. 편안한 비행이었기를 바랍니다. 에밀리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의 밝은 불빛, 낯선 소리, 익숙하지 않은 언어에 압도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글 간판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영어 번역이 있었죠. 김 교수의 차를 따라가면서 에밀리의 어깨가 긴장하고 있고 걸음이 망설여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내면에 같은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멀리서만 연구했던 문화와 교육 시스템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자 저녁 공기가 따뜻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고 건물들은 온갖 색으로 밝혀져 있었죠. 교통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휴대폰을 보며 인도를 따라 서둘러 걷고 있었습니다. 내일 에밀리가 공부할 국제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김 교수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두 분 모두 적응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차창을 통해 낯선 도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국제학교가 아침 하늘을 배경으로 놓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꼭 쥐고 김 교수를 따라 넓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단정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리가 지나갈 때 김 교수에게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지만 불행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 학생들은 항상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고 불행한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학교는 전통적인 학습과 창의적 사고를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 김 교수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사려 깊었죠. 수학과 과학의 탄탄한 기초를 중요시하지만 학생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도록 격려하기도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 연구는 항상 한국 교육의 암기에 너무 치중하고 창의성은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수년간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을까요? 수학 교실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학생들이 반듯한 줄로 앉아 방정식을 신중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있었죠. 노트에 적었어요. 전통적인 교실 배치. 학생들이 집중해 보이지만 제한적으로 보임. 다음으로 학생들이 그룹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과학 실험실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서로 조용히 대화하며 가설을 테스트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메모에 추가했어요. 일부 협력 학습 관찰됨. 예상보다 더 자유로움. 점심시간에는 에밀리와 함께 식당에 앉았어요. 그녀는 불편한 표정으로 음식을 조금씩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학 퀴즈에서 실패했어. 그녀가 속삭였어요. 다른 애들은 다 너무 빨리 끝냈어. 모두 날 쳐다보고 있었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이 제가 두려워했던 것이었죠. 그녀가 이 고압적인 환경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낄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김 교수가 우리를 전통 한국 식당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테이블은 다채로운 요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그리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 반찬들이요. 맛은 대담하고 낯설었어요. 이 나라의 다른 모든 것처럼요. 식사하는 동안 김 교수가 자신의 교육 철학을 나누고 있었어요. 교육은 이 식사와 같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탄탄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밥과 국 같은 것이죠. 하지만 다양성과 맛도 필요합니다. 반찬들 같은 거예요. 둘 다 없으면 식사가 불완전합니다. 그의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한국 교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균형 잡혀 있을까요? 제 연구는 항상 압박과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김 교수가 저녁 내내 조용히 있던 에밀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에밀리, 우리 학교에는 K-팝 댄스 동아리가 있어요. 관심 있을까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 관심 있을지도 몰라요. 딸의 얼굴을 지켜보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관심의 불꽃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야시장을 걸었어요. 거리는 불빛, 소리, 맛있는 냄새로 활기차게 살아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노점을 둘러보며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공부만 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하게 삶을 즐기는 10대들처럼 보였죠. 아파트로 돌아와서 그날의 메모를 검토했어요.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만들어 놓은 깔끔한 분류가 갑자기 너무 단순하고 경직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제 이론이 제시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어요. 에밀리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내일 그 댄스 동아리를 한번 해볼래요. 미소를 지었어요. 어깨에서 작은 무게가 덜어지는 느낌이었죠. 그거 정말 좋겠구나, 에밀리.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연구 질문이 갑자기 달라지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교육은 어떻게 창의성을 제한하는가? 그 대신에 이 교육 접근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에밀리와 제가 배울 것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제 편안한 이론들이 도전받고 있었고 그것이 불안하게 만들긴 했지만 내일이 가져올 것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이제 도시가 예전처럼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있었죠. 여러 학교를 방문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찰한 내용으로 노트를 가득 채웠어요. 오늘은 에밀리에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K-팝 댄스 동아리에서 몇 주간 연습한 후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날이었거든요. 문장실에서 새 친구들에 둘러싸인 에밀리를 찾았어요. 그녀의 금발은 평소와 다르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댄스 의상과 어울리는 알록달록한 머리핀을 꽂고 있었죠. 립글로스를 바르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너무 긴장돼요. 그녀가 걱정이 가득한 파란 눈으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만약 스텝을 잊어버리면 어쩌죠?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꼭 쥐었어요. 너 정말 열심히 연습했잖아, 에밀리. 매일 저녁 우리 아파트에서 춤추는 모습 봤어. 너는 안무를 다 외우고 있어. 학교 강당은 금세 학부모와 학생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앞쪽에 자리를 잡고 카메라를 준비했죠. 불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에밀리가 댄스 그룹과 함께 무대에 올랐을 때 저는 거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 한국에 오는 것을 싫어했던 수줍고 마지못해 하던 제 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팀원들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이는 자신감 넘치는 공연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룹이 복잡한 댄스 동작을 선보이자 관객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녀를 지켜보며 목이 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에밀리의 모습이었어요. 공연 후 에밀리가 흥분으로 상기된 얼굴로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모두들 제가 잘했대요. 그날 저녁 에밀리는 댄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러 나갔어요. 저 없이 한국 친구들과 나간 건 처음이었죠. 그녀 없이 아파트가 조용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지난 2달 동안의 연구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이 너무 경직되고 창의성을 억압한다는 제 초기 가설은 제가 보고 있는 것과 맞지 않았어요. 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엄격한 일정을 따르고 있었지만 동아리, 스포츠, 예술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일하고 있었죠. 영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균형이 다르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1차원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의 수학 선생님인 박 선생님이 학교에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베이커 교수님, 에밀리의 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 우리 반에 왔을 때는 기본 개념을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시험 점수가 향상되고 있어요. 놀랐어요. 정말이요? 에밀리는 수학을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요. 가끔 수업 후에 남아서 질문을 해요. 박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기초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접근 방식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부엌 테이블에서 공부하는 에밀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교과서가 펼쳐져 있고 꼼꼼하게 필기를 하고 있었죠. 이건 그녀에게 새로운 행동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숙제를 하라고 계속 상기시켜야 했거든요. 주말에 에밀리와 함께 남산타워를 방문했어요. 꼭대기에서 아래로 펼쳐진 서울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 멀리 있는 산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요. 2달 전만 해도 이 도시는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이제는 점점 친숙해지고 있었죠. 엄마, 여기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전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알 것 같아 대답했어요. 우리가 도착한 이후로 많이 변했구나. 아직도 너무 많이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하지만 런던에서는 절대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제 연구 방향도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찾는 대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일지도 모르겠네요. 서울에 도착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한때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오늘 아침 저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 있는 산들이 부드러운 분홍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 전망이 정말 좋아졌어요. 제 책상 위에는 연구 노트들이 놓여 있었는데 한국 교육에 대한 제 오래된 믿음과 상반되는 관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 에밀리는 이미 일어나서 거실에서 새로운 케이팝 댄스 루틴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자신감 있게 스텝을 밟을 때마다 금발이 흔들리고 있었죠.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런던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부산 가는 거 잊지 마세요. 그녀가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에밀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한때 한국에 오기를 거부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기초 한국어를 말하고 한국인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며 심지어 어린 학생들의 영어 숙제도 도와주고 있었죠. 수학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고 댄스 동아리에서는 스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으로의 주말 여행은 한국 작별 여행의 일부였어요. 불과 3주 후면 런던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연구 프로젝트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제 결론은 예상했던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부산의 해변이 우리 앞에 넓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에밀리와 함께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가족들이 잔잔한 파도 속에서 놀고 있었고 노부부들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해변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에밀리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 둘 다 한국이 어떨지에 대한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엄격한 교실과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만 기대했었어요. 대신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창의성을 모두 갖춘 복잡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전주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고 역사적인 한옥마을을 걸었어요. 곡선 지붕과 평화로운 마당들이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에밀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다며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이곳이 그리울 거예요. 작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면서 그녀가 조용히 인정했어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마지막 여행지는 제주도였는데 화산 지형과 맑은 물이 인상적이었어요. 폭포로 하이킹하면서 제 연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는 교육 시스템이 너무 경직되고 창의성을 억압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대신 탄탄한 기초와 창의적 사고 모두를 중요시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에밀리가 여행 가방을 싸는 동안 댄스 동아리 유니폼과 한국 친구들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런던에서 K-팝 댄스 그룹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국어 동아리를 시작할 수도 있을까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자랑스럽게 느끼면서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한국의 일부를 우리와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거야. 연구 자료를 다 싸면서 최종 보고서의 제목을 보고 있었어요. 균형과 기초. 한국 교육에서 배우는 교훈. 제 결론은 처음 도착했을 때 쓰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비판하는 대신 영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접근법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아침, 우리는 서울타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했어요. 도시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도전하고 관점을 바꾼 곳이었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곳을 뒤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가 배운 교훈, 맺은 우정, 그리고 얻은 관점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테니까요.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가면서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엄마?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여정의 가장 큰 선물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개방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함께 맞설 거야.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편견과 두려움으로 시작된 여정이 지혜와 이해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기념품일지도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